자, 랩 6-2 엑서사이즈를 같이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렉처에서 배운 내용과 함께 어떠한 실습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는 본 적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훈련에 우리가 높게 나타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JTrain은 낮은데 JCV가 높게 나타나면 이게 그러니까 variance 분사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는 당연히 적당한 어떤 오더와 그리고 적당한 말하자면 오차도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둘 중에 한 가지일 거랍니다. 하나는 높은 편향 문제든지 또 하나는 높은 분사 문제든지. 근데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완전히 달랐죠. 즉 높은 편향일 때는 다항식의 특징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추가 특징, 즉 이거는 폴리노미얼 오더를 높인다든지 또는 특징의 개수를 더 늘린다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규화 말하자면 피팅을 한다고 하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사용되는 람다 이 매개 변수를 줄여보는 것도 우리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높은 분사 문제, 하이 베리언스 문제 같은 경우도 세 가지의 어떤 레메디가 있는데 정규와 매개 변수를 높이거나 거꾸로죠. 그리고 더 작은 특징이 너무 많아서 특징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더 많은 훈련 자료를 얻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게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진짜 실질적으로 그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요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JTrain이나 JCV는 오차입니다. 오차가 크다, 오차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때 크다, 작다는 사실은 상대적인 용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다, 작다를 얘기하기 전에는 기준선을 마련해야 됩니다.
즉 베이스라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 성능에 우리가 보통 이런 베이스라인을 잡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응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목표가 사람 수준에 도달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의 목표다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 그게 말하자면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그 경쟁 알고리즘과 컴피팅 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 경쟁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베이스라인이 되고요. 또는 경험적인 바탕으로 우리가 그걸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도 설명이 조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비디오 렉처에서 살펴봤을 거니까 그거는 조금 스킵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그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그 패키지를 여기서는 딱 그 패키지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리니어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 피팅에 사용되는 모델이 제공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를 쓸 건데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리치.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냥 선형 회귀고요. 보통 리치 같은 경우에는 regularized 선형 회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규화 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utils는 여기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간에 그 lab6에서 제공되는 뭐 utils.py라는 파일이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아마 잘 동작하겠죠? 자, 일단은 그 바이어스 문제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높은 바이어스 문제, 그러니까 높은 편향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고쳐나가야 될지 아까 본 세 가지 그 레미디를 그 치료 방법을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그 이 바이어스다 하면은 그 훈련 오차가 그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건데 트레이닝 에러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높다는 거는 기본 성능 수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 하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데이터는 이거는 뭐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utils 안에 있는 함수 중에 prepare dataset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그 데이터 폴더에 있는 여기서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되니까요. 그 폴더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한번 다시 확장해서 이 코드를 전체를 한번 좀 볼까요? 요거네요. 데이터 폴더에 C2W3 lab2 data1 CSV lab2 data1 한번 가볼까요? 데이터에 lab2 data1 요거네요. 첫 번째 데이터 두 개 컬럼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네요. 그래서 왼쪽 컬럼이 아마 입력이고 오른쪽 컬럼이 그 결과 타겟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읽어드리네요. 여기서는 그 아마 100개일 거예요. 그래서 60개는 그 훈련 자료, 트레이닝 셋으로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그 20개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트로, 그리고 테스트도 또 20개. 그래서 각각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걸 나누어서 읽어드리는 방법이 또는 읽은 다음에 나누기도 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prepare dataset이라는 함수가 여기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utility 함수에 헬퍼 함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모양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xtrain과 그 xcv를 보니까 60 by 1 그리고 20 by 1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의 컬럼이니까 데이터가 1D인 그러한 데이터 이걸 알 수 있고요. 60대 20 정도의 비율로 그 중에서 한 5개만 프린트 해본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first 5 row of the training input 그 훈련 그 자료에 말하자면은 그 5개만 그 콜론 5라는 이런 인덱싱 방법을 써서 보니까 아마 이게 아마 사이즈일 거예요. 집 가격 뭐 그거 아닐까 싶어요. 똑같은 우리가 계속 써온. 그래서 이 스퀘어 피트로 집 크기가 이 정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 여기서는 지금 아예 모델을 생성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쓰거든요. 아까 그 임포트한 사이클런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함수가 선형 회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로 놓고 그걸 가지고 하라고 주는 거고요. 훈련 자료 가지고 하고 여기에는 지금 train flood poly라 그래서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한 말하자면은 그 모델을 말하자면 좀 변형시켜서 그걸 다 훈련을 해서 그 오차를 그냥 플로팅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그 지금 여기서 불러 쓰는 요 함수가 이름이 요거였죠. 이게 지워버리고요. train 플롯 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train 플롯 폴리를 한번 가보면 train 플롯 폴리 요거네요. 그죠? 여기서 전달되는 그 linear regression 함수를 써가지고서 작업을 하는데 maximum degree 그 차수를 주네요. 그 방항식의 최대 차수를 주면은 그 차수에 맞게 폴리노미얼 피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다시 한번 그 피팅 해주고 뭐 여기 스케일도 우리 다 지난 시간에 6-1 엑서사이즈에서 배운 겁니다. 피처 스케일링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진짜 트랜스폼은 그러니까 피팅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거를 그 10번 하네요. 그죠? 그냥 그 다 그러니까 그 first order부터 그 tenth order까지 계속 반복하고 그거를 오차를 J 아마 여기 그림 그릴 때 한번 볼까요? 플로팅 하는데 보면은 그 트레인 민스퀘어 에러랑 크로스 밸리데이션 민스퀘어 에러를 함께 그림까지 그려주는데 이미 그려줬어요. 여기 사실은 요 밑에 있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그림은 그 두 가지 플롯이 빨강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강색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트레이닝 스퀘어 에러입니다. 훈련 말하자면은 그 평균 제곱 오차. 그러니까 J 트레인의 값을 요 하나의 점으로 빨간색 점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지금 10개의 점들이 있는데 이 점을 연결해 놨을 뿐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니까 최고 차수의 항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데이터는 그 first order고요. 그 다음에 second order는 제곱항 넣은 거고, third order는 그 큐브까지 넣은 거고 등등등 해서 그렇게 고차항까지 포함시켜 가면서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 J 그 트레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더 잘 맞추니까요. 그죠? 그 뭐죠? 모델이 복잡해지니까 잘 맞추는 거고요.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당 훈련된 거를 그 20개의 전혀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넣어서 오차를 재봤더니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항식의 특징을 추가하면 할수록 당연히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더 잘 맞는 거 알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아래로 점점점 뭐 굉장히 크게 변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점점점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준선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선을 지금 400으로 여기 그 뭐죠? 파란색, 아니 하늘색 점선이 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사람의 퍼포먼스든지 아니면은 그 경쟁 상대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든지 간에 어쨌든 기준선을 여기에 그림에 그려 넣은 겁니다. 그냥 이건 임의로 그려 넣은 거예요. 여기 그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여기 보면은 여기 베이스 라인을 400으로 주고 그려 그랬더니 요 크기 400이라는 민스퀘어 에러 있는 데다가 점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준 것 뿐이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훈련의 결과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목표에 딱 이룬 거예요. 아주 잘 맞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요 같은 그 요 뭐죠? 우리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 그러니까 포스 오더 4차 오더 그 폴리노미얼을 썼을 때 이미 기준선과 똑같은 오차를 냈다는 얘기는 더 그러니까 상향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목적에 다 말하자면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편향이 거의 없어진 거죠. 왜냐면은 그 J 트레인이 낮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건 기준선을 지금 뭐 400으로 지금 잡은 거서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목표 자체가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은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다음 그림도 요거는 그냥 뭐죠? 컨트롤 C, 컨트롤 B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건데 이렇게 똑같은 위의 결과예요. 그런데 요 기준선만 낮춘 거예요. 기준선을 250으로 쭉 낮춰버린 겁니다. 250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JTrain 자체가 굉장히 그 높은 오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진짜 하이 바이어스 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죠. 하이 바이어스는 JTrain도 높고 JCV도 높게 나타나는 이 베이스라인 기준을 했을 때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그 바이어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additional feature를 쓰는 거죠. 좀 더 추가적인 feature를 쓰는 거를 우리가 그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지금 요거는 그 또 다른 그 헬퍼 함수를 쓰는데 한번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서 한번 플로트 해가지고 그 시험 결과 그 데이터만 플로팅 하는 건데 한번 봅시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자, 지금 이거 맞아. 좀 짧네요. 자, 이걸 한번 그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또 다른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데이터 2를 가져왔는데 얘를 가져와서 보니까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뭐죠? JTrain 60 by 2네요. 한번 두 번째 데이터 한번 가서 볼까요? 그 데이터에 이 데이터 2, 세 개네요. 그죠? 컬럼이 세 개라는 건 뭐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개 컬럼은 X고 마지막 컬럼이 Y니까 그 훈련 그러니까 뭐죠? 아니 데이터 세트의 입력 값이 하나가 아니라 세컨드 그러니까 두 개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오더가 아닙니다. 차수를 말하자면 제곱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서로 다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집 가격뿐만 아니라 집의 크기뿐만 아니라 말하자면은 뭐죠? 방의 개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피처 그러니까 어디셔널 피처를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셔널 피처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똑같은 실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그 함수를 돌려보는 건데요. 자, 어떤 함수를 돌린 건가 볼까요? 여기서 모델 그대로 썼고요. Xtrain, Ytrain 여기 보면은 맥시멈 디그리를 6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0부터,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아까는 했었는데 그냥 6까지 쓴 거고요. 베이스 라인은 250으로 낮춰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에서는 그 피처 한 개만 썼을 때는 베이스 라인 250엔 미친 적도 없어요. 그죠? 여기 두 개를 아마 비교해 보면서 볼까요? 이렇게 좌우로 지금 보면은 지금 훈련시킨 거는 왼쪽에 놓고요. 아까 우리가 그 피처 한 개 갖고 했을 때 보죠? 피처 한 개 갖고 하면 베이스라인이 낮아지니까 아무리 그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을 쓰더라도 이렇게 쭉 말하자면 뭐죠? J트레인이 컸어요, 너무. 그런데 지금 보니까 J트레인이 어떻게 돼요? 베이스라인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그 오차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위 오차를 줄이는 효과를 추가적인 특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말하자면 고쳐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였나요? 그 regularization 파라미터를 좀 조정하는 거였죠. regularization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말하자면은 그 바이어스가 큰 건데 이거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소위 뭐죠?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말하자면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요번에는 그 이제 바이어스 뭐죠? 람다 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 수식에서 그 기호를 썼었던 정규화 파라메타, 즉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매개 변수들의 크기 값을 말하자면은 좀 작게 만들어 주도록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정규화 텀에다가 곱하는 말하자면은 요 매개 변수를 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함하는 이 그 소위 정규화 선형 회귀 함수는 리치 클래스를 써야 됩니다. 그냥 리니어
regression은 그냥 말 그대로 정규화 텀이 없어요. 그래서 reach라는 거를 쓰면 되는데 이 reach라는 거에서는 그 정규화 텀에 대한 값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여기 함수에 패싱하지 않아요. 요거 좀 조심하세요. train plot regular params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어디 있죠? 또 이 함수 우리가 지금 쓰는 헬퍼 함수가 leg params라는 건데 저희 가서 볼까요? 한번 어떤 함수를 쓰는 건지 요거예요. train plot reg params 여기서는 요 안에서 사실은 그 사용하는 이 함수가 그러니까 함수란다. 그 뭐죠? fitting 모델이 rich라는 그 fitting 모델을 써요. 리치는 거기 당연히 사이클런의 그 함수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요 알파 값을 주게 돼 있는데 얘가 말하자면 람다 값입니다. 그래서 요 람다 값의 종류는 여기서 지금 주고 있어요. 요 함수를 우리가 활용할 때 한번 봅시다. 지금 reg params 한 다음에 10부터 5, 2 그러니까 람다 값을 10 크게서부터 아주 작게는 0.1까지 작은 값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넷, 다섯, 일곱 가지 종류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네요. 우리도 같이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줄 C, 줄 B. 자,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초기에 람다를 10을 썼을 때, 여기가 10을 썼을 땐 굉장히 그 오차가 크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그러한 그 오차를 보여주고, 트레인이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그걸 계속 그 마음속에 담고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차가 작아야 되는데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큰 거는 바이어스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 훈련 오류가 기준선보다 굉장히 나쁘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말하자면은 고치려면은 람다는 여기 지금 이 그림 자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 점점 작은 이런 0.2나 0.1 정도 되니까 이 거의 베이스라인에 거의 근사한 그러한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람다 값을 작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바이어스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실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뭐 그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을 써야 된다 말하자면 트레인 그저 뭐죠 특징의 개수 종류를 늘린다 그리고 이 람다 값을 줄인다 세 가지가 결국에는 바이어스 문제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그 극단적인 또 그 케이스인 베리언스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리언스 문제를 줄이는 방법은 앞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번 읽기는 했는데 또 리뷰해 보면 지금 그 베리언스 문제는 요 다른 또 세 가지의 방법론이 있죠. 그러니까 정교와 매개 변수를 오히려 높인다든지 또는 작은 특징 세트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훈련 자료를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의 방법론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그 렉처에서 배웠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그 실험을 해봅시다. 일단은 regularization 파라미터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똑같은 자료를 계속 또 활용할 겁니다. 하지만 이 regularization 파라미터를 조금 변형시켜 가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썼던 요거에서 0.01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그 큰 데부터 작은 데를 했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1까지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1까지. 당연히 여기 오른쪽으로 더 내려갔으면 그거를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을 실행하면은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Xtrain 그 Ytrain은 이미 앞에서 109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특징이 두 가지 길이가 2인 벡터인 특징 벡터를 쓰는 훈련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서 실험을 하는데 아주 작은 regularization 파라미터 0.0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 올라가면서 약간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면서 이 그 뭐죠? J 트레인인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값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오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그 아니
뭐죠? JTrain, JCV와 JTrain의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 뭐죠? 람다 값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지면은 얘가 이런 그 크로스 베리데이션 오차가 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베리언스 문제가 약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요 그림으로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피처를 말하자면은 종류를 좀 피처 개수를 줄인다 그랬죠. 너무 특징이 많으면은 특징의 종류가 많으면은 말하자면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말하자면 그것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요 실험을 위해서는 좀 독특한 여기서 실험을 하나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처를 줄여야 되는 말하자면은 논리적인 근거는요. 그 피처가 말하자면 어떤 의미 있는 많은 값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걸 맞추는 게 좋지만 별로 훈련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랜덤한 그런 피처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얘가 모델이 말하자면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는 한번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주는 것처럼 특징의 수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환자들의 종양 진단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종양이 있는데 그것이 악성인지 뭐 양성인지 뭐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뭐죠? 종양의 크기뿐만 아니라 나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련된 말하자면 특징이겠죠. 하지만 환자 아이디 번호 같은 경우에는 랜덤 넘버죠. 그죠?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 등록한 순서니까.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랜덤 넘버까지 포함을 해서 훈련시켰을 때의 이 퍼포먼스와 이거를 빼고 했을 때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피처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이 하이 베리언스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한번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실습을 해보고 이 코드 자체 설명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두 개가 뭐죠? 출력단에 보면은요. 2 컬럼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3 컬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지금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하던 그냥 제대로 된 자료입니다. 두 가지 아까 썼던 그 자료인 것 같아요. 그죠? 랩2 데이터 2 맞아요. 그리고 랩2 데이터 3는 거기다가 하나의 컬럼이 더 들어온 건데 여기는 그냥 읽어드리기는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원래 있는 자료가 환자 아이디처럼 그냥 어떤 랜덤한 값으로 여기 채워 넣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랜덤 아이디 피처라는 거를 하나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위치가 아마 첫 번째 거 같아요. 첫 번째 거. 그죠? 왜냐하면 숫자 보니까 37575가 여기 있고 54949가 여기 있으니까 first column이 이게 랜덤 넘버로 들어간 어떤 소위 아이디 말하자면 환자 등록번호 뭐 아이디인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지금 데이터를 읽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한번 실습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쓸 거고요. 선형회계 쓸 거고요. 레귤러라이즈드 그거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넣어서 보니까 모델의 파일에 맥스 디그리 여기 보니까 하이 오더 폴린 뭐죠? 여기 보면은 1, 2, 3, 4니까 뭐죠? 폴리노미얼 오더를 네 가지 종류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좀 파악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점선하고 직선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어쨌든 빨강색이 JTrain, 파랑색은 JCV이고요. 그리고 점선이 그거네요. 뭐죠?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한 거 말하자면은 컬럼 3개짜리 데이터 그리고 직선은 컬럼 2개짜리 데이터인데 이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 디그리가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로 갈수록
하이어 오더 폴리노미얼로 갈수록 말하자면은 그 뭐죠? 그게 클 수밖에 없죠. 뭐죠? 오버피팅이 되는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JCV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잘못된 피처가 포함된 이러한 그 점선이 이 JCV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죠. 이 빨강색 점에 비해서 파랑색 점이 이 점선 사이의 거리가 이 실선 사이의 그 차이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혀 말하자면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말하자면 정크 피처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그거를 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는 훈련하다 보니까 당연히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은 그러한 그 랜덤니스가 그 데이터 안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를 얘기해 주고, 결국에는 그 피처의 개수를 너무 늘리지 않고 줄임으로써 이와 같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좀 그 오차를 줄여서 그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 분산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그 하이 베리언스 문제, 그 소위 큐어하는 방법론으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실험해 보기인데, 이번엔 트레이닝 이그젬플. 우리가 베리언스에 아마 가장 또 많이, 사실은 모델 같은 거는 그 복잡도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보통 이렇게 그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의 충분한 그런 복잡도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 자료와 관련된 그러한 그 실습이,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문제 해결이 가끔 가다가 필요할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훈련 자료 개수를 다르게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요 4차 다항식 모델을 해서 러닝 커브를 보통 훈련 자료 개수 대비 오차는 러닝 커브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학습 곡선이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번에는 그 600개의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좀 잘라서, 그러니까 600대 뭐 6대 2 비율로 쓸 거니까 60, 20이었던 거를 600개 대 200으로 나누고요. 그 트레인과 CV를.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씩 잘라서 지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100개로 훈련시켰을 때, 20, 200개로 훈련시켰을 때 300개, 점점점 러닝 커브를 지금 그리고 있네요. 우리가 그 러닝 커브 여러분들 앞에서 렉처 그 비디오에서 봐서 그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V와 그러니까 JCV와 JTrain 사이가 점점 줄어드는 게 우리의 그 목적이거든요. 당연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25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이스라인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뭐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 요 중앙에 있어야겠죠. 그러려면은 그 훈련 말하자면 그 뭐죠? 오더가 폴리노미얼 오더가 좀 높게 써야 될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포스 오더 폴리노미얼을 썼어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낸 게 그거잖아요. 포스 오더 폴리노미얼을 쓰되 데이터를 개수를 늘리니까 이 JCV가 뚝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요 두 개 사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밸리데이션 문제, 그러니까 베리언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이 훈련 자료를 말하자면은 더 많이 얻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